인생 별거 없습니다. 60부터는 진짜 내 인생 사는 사람이 이깁니다. 혹시 이 말에 잠시 가슴이 뜨끔하셨나요? 아니면 이 나이에 뭘 또 시작해 지금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리셨나요? 안녕하세요. 삶의 후반전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채널 지혜담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작은 응원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신다면 더 깊고 따뜻한 지혜를 담아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한국의 6070대 부모 세대가 다 그렇습니다. 평생 자식 먼저, 회사 먼저, 남들 시선 먼저. 그러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을 위해 쓴 시간은 제일 마지막에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돌아보니 이상합니다. 인생 60년을 바쁘게 살아왔는데 정말 내가 만든 행복이 얼마나 남아있나요? 조용히 남아있는 건 통장 잔고도 아니고 회사 동료도 아니고 잘해준 자식의 고마움도 아닙니다. 대부분 그때 할 걸이라는 후회. 그리고 지금은 용기가 없어 밀어놓은 일들 뿐입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그 후회에 갇힌 마음을 풀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60 이후의 시간은 기다리면 안 됩니다. 미루는 순간 기회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그냥 좋은 말, 위로의 말, 교훈적인 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네 하고 지나가는 그런 영상도 아니고, 좋은 말인데 내 일은 아니지 하고 닫아버리는 영상도 아닙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릴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내일부터 하나라도 움직이게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요, 내일부터가 아니죠. 오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 딱 한 가지라도 실행하게 하는 게 이 영상의 목적입니다.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느냐고요?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할 실제 주인공, 강원도 65세 김만수 어르신 때문입니다. 김만수 어르신은 평생 가족 먼저를 외치며 살아오셨습니다. 자식 대학, 결혼, 집 마련까지 모든 걸 해결해 준 전형적인 한국의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삶은 어땠을까요? 여행 한 번 제대로 다녀본 적 없고, 취미 하나 마음 편히 가져본 적 없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도 항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하지. 돈 아깝다. 아직은 아껴야지. 애들 결혼도 시켜야 하고, 손주 태어나면 돈 들어가고, 조금 더 준비되면 그때 하자.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쌓아둔 돈은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문제는 그 돈을 쓸 몸과 시간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병상에 누운 그날 밤, 김만수 어르신은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구나. 나중에 하자는 생각이 나를 망쳤구나. 이 이야기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자기 삶을 이렇게 미루고 있지 않나요? 나중에 건강 좋아지면, 나중에 여유 생기면, 나중에 자식들 정리되면, 나중에 기회가 오면,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냉정합니다.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러분께 단호하고도 따뜻하게 말합니다.
60부터는 참는 인생이 아니라 쓰는 인생이어야 한다. 여기서 쓴다는 것은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에너지를 쓰는 것입니다. 세월의 뒤쪽에서 마침내 내 인생을 한 번 살아보는 것 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은 3가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첫째, 평생 미루며 살아온 어르신들이 제일 크게 후회한 것이 무엇인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됩니다. 둘째, 60 이후 인생을 바꾸는 아주 구체적인 6가지 실천 전략을 얻습니다. 이건 누구나 오늘 당장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동안 나는 남을 위해 살았구나. 이제는 내 인생도 좀 챙겨야지. 이렇게 마음이 바뀌게 될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누군가의 남은 20년을 완전히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김만수 어르신의 실제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만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 저거 내 이야기네. 우리 남편이 저래요. 우리 아버지가 딱 저런 삶이었어요. 그만큼 너무 익숙하고 너무 한국적인 이야기입니다. 김만수 어르신은 강원도 한 작은 읍내에서 평생을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일터로 나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몸이 아파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 하나로 40년을 버텼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자식들 학원비를 챙기고 남는 돈은 대출금을 갚는 데 썼습니다. 본인을 위해 쓴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직장 동료들이 형님, 우리 이번에 다 같이 제주도나 한번 갔다 옵시다 라고 말하면 그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아유, 난 됐어. 나는 일해야지. 너희끼리 다녀와. 속으로는 가고 싶었지만 내가 놀면 그만큼 손해다. 집에 돈 들어갈 일도 많은데 내가 무슨 여행이냐. 이렇게 스스로를 눌렀습니다. 그런 선택이 한두 번 쌓여 어느새 20년, 30년이 흘러버렸습니다. 자식들은 성장했고 각자 가정을 이루고 아내도 바쁘게 살다 보니 정작 김만수 어르신 곁에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면 60 넘으면 그때는 한번 살아보지. 퇴직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지. 그 꿈이 뭐였을까요? 사실 아주 소박한 것들이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한적한 계곡에 가서 혼자 라면 끓여 먹기. 아내와 둘이 기차 타고 남도 여행 다녀오기. 저녁마다 기타를 배우고 천천히 산책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기. 이런 소박한 꿈조차 그는 늘 이렇게 미뤘습니다. 나중에 하지 뭐 아직은 준비가 안 됐지.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나중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사라집니다. 김만수 어르신에게도 그 순간은 정말 순식간에 찾아왔습니다. 퇴직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갔습니다. 가벼운 통증이라 생각했지만 의사에게서 예상치 못한 말을 들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게다가 관절염도 심하시고 혈압 혈당 수치도 좋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장거리 이동이나 무거운 운동은 피하세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는 그저 조금 아픈 줄 알았는데
이제는 여행도 어렵고 하고 싶은 취미도 마음대로 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만수 어르신은 버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참았는데 왜 정작 내 순서가 되니까 몸이 안 따라주는 거지. 그렇게 아끼고 미루고 절약했는데 그 돈을 쓸 기회조차 없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중에 하자는 생각 때문에 내 삶이 사라지고 있었구나. 그 통찰은 우리 모두에게 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누구나 나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도 버틸 것 같고, 시간도 아직 많을 것 같고, 지금 당장 안 해도 내년 아니면 몇 년 뒤에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시간은 뒤를 돌아보면 이미 다 지나가 있고, 기회는 생각보다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라고 말할 때마다 그 언젠가는 사실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행동 지연 착각이라고 합니다. 미루면 손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예외라고 믿는 심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당장 괜찮음은 아주 작은 균열만 생겨도 무너져 버립니다. 김만수 어르신의 건강이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시니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결국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을. 여러분, 솔직히 말해볼까요? 지금 여러분도 하고 싶은 일 하나쯤 있지 않나요? 하고 싶은 여행, 배우고 싶은 악기, 읽고 싶은 책, 정리하고 싶은 집, 용기 내서 다시 이어보고 싶은 관계, 혹은 한 번쯤은 나를 위한 뭣도 내보고 싶은 마음. 그런데 항상 이렇게 생각하며 미루고 있지 않나요? 지금 말고 나중에. 상황 좀 안정되면, 돈 좀 모이면, 몸 좀 괜찮아지면,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나중이 지금이 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을요. 김만수 어르신은 병실에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참으면서 살았을까? 누굴 위해 이렇게 아껴온 걸까? 결국 남은 건 후회뿐인데. 이 말은 많은 시니어들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는 후회 속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병실에서 눈물을 닦고 마음을 가다듬고 결심했습니다. 그래,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바꿔보자.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인생 후반전의 반전입니다. 김만수 어르신이 어떻게 남은 삶을 바꾸기 시작했는지, 그가 선택한 단 한 가지 첫 행동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그의 인생을 뒤흔들었는지, 이제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만수 어르신은 병실 창가에 앉아 바깥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한참 동안 듣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일만 하느라 저 웃음 속에 자신은 한 번도 섞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내 인생도 좀 살아보고 싶어. 아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보, 나도 그래요. 나도 이제 우리가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한마디가 김만수 어르신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라고 생각했던 희생이 사실은 가족에게도 행복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가족들이 바랐던 건 더 많은 돈이 아니라 함께 웃고, 함께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삶이었음을. 다음 날, 그는 작은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자. 그것은 거창한 목표도 아니고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첫 번째 변화는 하고 싶은 것을 종이에 써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종이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 한 번쯤 배워보고 싶었던 악기, 아내와 다시 가보고 싶은 식당, 연락 끊긴 친구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보기, 매일 아침 20분 걷기, 그리고 내 인생 한 번 살아보기. 그는 이 목록을 쓰면서 마음 한쪽에서 오래 굳어 있었던 무엇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평생 금지시켰던 문장을 처음으로 적어본 것입니다. 나도 하고 싶은 게 있다. 이제는 나도 살아보고 싶다. 여러분, 종이에 적는 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행동 활성화의 첫 단계라고 합니다.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막연한 소망이 실행할 목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김만수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목록을 적고 난 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마치 몇십 년 동안 가슴 속에 갇혀있던 먼지 쌓인 서랍을 처음으로 열어 젖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 결심을 했습니다. 목록에서 딱 5가지만 우선순위로 고르자. 왜 5개였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남들 위해 살던 사람이 한 번에 20가지, 30가지를 할 순 없잖아요. 그러다 또 미루게 되지. 그래서 딱 5개만 고른 거야. 이게 바로 60 이후 인생을 실제로 바꾸는 첫 번째 전략이 되었습니다. 실천 전략일 하고 싶은 것을 적어라. 마음속에서 꺼내라. 생각 속에만 두면 10년이고 20년이고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종이에 적는 순간 그것은 우리의 현실로 이동합니다. 언젠가라고 말하는 대신 이걸 해보겠다라고 선을 긋는 순간 사람의 행동은 달라집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실행의도 선언이라고 부릅니다. 실행의도를 가진 사람은 실행 확률이 최소 3배 이상 증가한다고 분석합니다. 김만수 어르신도 종이에 적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자신의 진짜 마음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종이 한 장만 꺼내시면 됩니다. 그 행동 하나가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실천 전략 2 우선순위 5개만 고르라. 60세 이후에는 욕심을 내면 오히려 실행이 안 됩니다. 젊을 때는 10가지, 20가지를 해도 버틸 수 있지만 지금은 한 번에 너무 많은 목표를 잡으면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많이가 아니라 적게, 확실하게입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가장 후회되는 것은 못한 일이 아니라 계속 미뤄둔 일입니다. 그 미루기의 반복을 끊어내려면 목표를 좁혀야 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김만수 어르신이 선택한 5가지는 이랬습니다. 첫째, 아내와 기차 여행 가기. 둘째, 주변 산책로를 매일 20분 걷기. 셋째, 기타 학원 등록하기.
넷째, 연락 끊긴 친구 한 명에게 먼저 전화하기. 다섯째, 나를 위한 옷 한 벌 사보기. 이게 어려운가요?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미루며 살아온 사람에게는 이 작은 5가지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릅니다. 목표를 좁히면 실행이 쉬워지고, 실행이 쉬워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김만수 어르신은 이 2가지를 시작하면서 드디어 인생의 문을 조용히 다시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모든 게 바뀌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나를 위해 뭔가 하고 있다는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느끼게 될 겁니다. 한 번 움직이면 그 움직임이 또 다른 움직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삶을 바꿉니다. 김만수 어르신이 우선순위 5가지 중 가장 먼저 실천하기로 한 것은 아내와 기차 여행을 다녀오기였습니다. 너무 거창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가까운 강릉 당일치기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설렘은 마치 20살 청년 시절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날, 그는 서랍에서 몇 년 전 사두고 못 입었던 셔츠를 꺼내 조심스럽게 다렸습니다. 아내 역시 오랜만에 화장대를 열어 차분히 손질을 했습니다. 둘은 서로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부부가 아니라 연인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차에 올라타자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이상하게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평생 일만 하던 사람이 오랜만에 일에서 해방되는 순간, 그 가벼움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아내는 기차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다니는 거 참 오래간만이죠. 그 말에 김만수 어르신은 가슴 한쪽이 저릿해졌다고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 여보, 미안해. 평생 당신하고 이렇게 다니질 못했네. 아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라도 하면 되죠. 우린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 한마디는 그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늦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늦은 것처럼 들렸던 말이 아내 입에서는 따뜻한 희망으로 들렸습니다. 강릉에 도착한 2사람은 소박한 식당에서 생선구이를 먹고 바닷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 바람을 맞으며 걷다가 김만수 어르신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시간을 왜 지금까지 미뤘을까? 평생 가족을 위해 산다고 했지만 정작 가족과 함께한 시간은 얼마나 있었지? 바다 앞에 서서 김만수 어르신은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건 돈이나 건강만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 그리고 그 관계는 함께 만드는 시간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착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노년이 편할 것 같고, 건강하면 모든 게 괜찮을 것 같고, 몸이 버텨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하지만 실제로 노년을 가장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관계입니다. 말을 나눌 사람이 있고, 같이 밥을 먹을 사람이 있고, 같이 걷고, 같이 웃고, 같이 추억을 만들 사람이 있는 것. 이게 바로 노년의 핵심입니다.
기차역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참 좋았어요. 우리 이런 날 한 달에 한 번만 만들면 안 될까요? 김만수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오늘부터는 당신이랑 보내는 시간이 나한테 제일 소중해. 이 작은 여행이 두 사람의 관계를 바꿔놓은 첫 변곡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남을 위해 살던 인생에서 처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인생으로 옮겨간 순간이었죠. 이 경험을 통해 김만수 어르신은 60 이후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한 세 번째 전략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됩니다. 실천 전략 3: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작은 행동을 하라. 노년의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연결되지 않아서 찾아옵니다. 한 통의 전화, 짧은 카톡 하나, 밥 한 번 먹자는 말 한마디, 그 작은 행동이 노년의 절반을 바꿉니다.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우울감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불안도, 건강 문제도 아닌 관계 단절이라고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는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연결을 만들어야 합니다. 김만수 어르신은 여행을 다녀온 후 연락 끊긴 친구 한 명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잘 지내냐? 나 그냥 내 생각나서 전화해봤다. 그 친구는 놀라면서도 반가워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음 주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만수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사람이 필요하더라고. 이 단순한 깨달음이 그의 남은 인생을 따뜻하게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실천 전략 4: 경험에 돈을 써라. 물건이 아니라 시간에 투자하라. 60 이후의 삶을 가장 풍요롭게 만드는 소비는 물건이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여행, 산책, 식사, 만남, 취미, 배움. 이런 경험은 기억이 되고, 기억은 삶을 버티게 하는 기둥이 됩니다. 실제로 은퇴 후 행복도가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경험에 돈을 쓴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물건과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만족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김만수 어르신도 이번 여행에서 깨달았습니다. 옷 한 벌 사는 것보다 아내와의 하루가 훨씬 더 큰 기쁨을 주었다는 것을. 그는 말했습니다. 돈은 통장에서 빠져나갔는데 행복은 마음에 쌓이더라. 그리고 이 깨달음은 다음 실천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후 김만수 어르신의 마음 속에는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또 하나의 바람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취미를 다시 가져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젊은 시절 기타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밤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포크송을 들으며 혼자 따라 부르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그 꿈을 단 한 번도 꺼내보지 못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기타야? 평생 그는 이렇게 말하며 그 꿈을 책장 뒤편에 밀어넣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이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기타 배우고 싶다 했었잖아요.
이제는 해보면 어때요? 당신도 당신이 하고 싶은 걸 해도 되는 나이가 됐잖아요. 그 말이 순간 그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미뤄둔 꿈에 조심스레 손을 댔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중장년 기타 클래스에 등록한 것입니다. 첫 수업 날, 강사 앞에 앉아 기타를 잡은 순간 그의 손은 조금 떨렸습니다. 내가 이걸 다시 잡는 날이 오긴 오는구나. 그 순간 그는 평생 동안 눌러놓았던 감정이 조용히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악보 위 작은 점 하나, 선 하나, 건반 하나에 집중하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고 집에 돌아와 그는 말했습니다. 아, 이게 사는 맛이구나. 여러분, 60 이후 인생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배움입니다. 학자들이 말하는 노년의 배움의 힘. 여러 연구는 말합니다. 노년의 배움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뇌를 되살리는 가장 강력한 자극이라고.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악기, 외국어, 그림, 글쓰기처럼 뇌의 새로운 회로를 사용하는 활동을 시작하면 치매 위험이 최대 47%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노년내과에서도 60대 이후 새 취미를 시작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우울감과 고독감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왜일까요? 뇌는 나이를 먹어도 사용하면 다시 살아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쓰는 뇌는 젊어지고 안 쓰는 뇌는 늙는다는 뜻입니다. 김만수 어르신은 기타를 배우면서 마음의 우울함이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집에서 아내에게 작은 연습 소리를 들려줄 때마다 아내가 흐뭇하게 웃어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좋다. 집이 환해지는 것 같아. 그 말이 그에게 또 다른 용기를 주었습니다. 실천 전략 5. 매일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여라. 건강의 문을 열어라. 김만수 어르신이 실천한 네 번째 행동은 매일 20분 걷기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몸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생각이 확 좋아지더라고. 머리가 맑아지고 말하기도 편해지고. 건강은 노년의 기초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걷기는 체력을 키우는 것을 넘어서 활력을 불러옵니다. 활력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삶을 바꿉니다. 노년의 하루에서 운동 20분은 젊은 날 운동 2시간보다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가 그만큼 빠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파른 등산이 아니어도 됩니다. 집 앞 동네 한 바퀴면 충분합니다. 그 20분이 노년의 절반을 바꿉니다. 실천 전략 6. 억지로라도 웃어라. 웃음은 뇌를 속이고 마음을 바꾼다. 웃음은 기분이 좋아서 짓는 것이 아니라 짓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미러링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부릅니다. 웃는 표정을 지으면 뇌는 나는 지금 괜찮은 상태구나라고 착각하며 기분을 실제로 끌어올립니다. 김만수 어르신도 처음에는
웃음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기타를 배우며 강사와 동료들과 대화하고 작은 실수에 서로 웃고 나누다 보니 웃음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웃으니까 아내도 웃고, 아내가 웃으니까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 웃음은 전염됩니다. 그리고 그 전염은 집을, 관계를, 인생을 바꿉니다. 김만수 어르신의 인생은 이 작은 실천들을 통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이 변화는 특별한 사건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성공이나 큰 도전에서 온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한 가지. 실행. 단 한 가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김만수 어르신의 변화는 여행 한 번, 취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를 진짜로 바꾼 것은 크게 벌인 일도 아니었고, 특별한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바꾼 건 지속성, 즉, 아주 작은 행동을 매일 꾸준히 반복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살다 보니까 큰 결심보다 작은 반복이 더 어렵고 또 그게 더 중요하더라고. 맞습니다. 노년의 인생을 지탱하는 건 젊은 날처럼 뜨거운 추진력이나 한 번의 폭발적인 노력보다 매일의 조용한 루틴입니다. 여행을 다녀온 다음 주, 그는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방을 10분만 정리하기, 옷을 가지런히 걸고, 세면대를 한 번 닦고, 간단히 침구를 펴는 것. 이 단순한 행동이 그의 하루를 완전히 달라지게 했습니다. 정돈된 방에서 스스로를 바라본 순간, 그는 마음 안에 묘한 평온이 드는 걸 느꼈습니다. 혼란스러운 공간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만들고, 정돈된 공간은 정돈된 사고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이 정리되니까 머릿속이 정리되는 것 같더라고. 이게 참 기분이 좋아. 이 한 가지 루틴 때문에 그의 하루는 시작부터 무너지는 하루가 아니라 시작부터 정돈되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노년의 우울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갑자기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몸이 조금 무겁고, 관절이 조금 아프고, 하루가 좀 허무하고, 말할 상대가 없고, 이런 작은 불편들이 쌓여 삶 전체가 무기력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연구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생활력이 회복되면 우울의 70%는 저절로 줄어든다. 생활력이란 정리, 산책, 식사, 취미, 대화처럼 삶을 움직이게 하는 작은 힘을 말합니다. 김만수 어르신의 생활력은 작은 루틴을 반복하며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매일 20분 걷기, 기타 연습 15분, 아침 10분 정리, 친구에게 문자 한 통 보내기. 이 네 가지가 그의 인생을 조용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김만수 어르신은 평생 미루며 살았습니다. 나중에 건강 좋아지면, 환경이 갖춰지면, 돈이 좀 덜 들어가면,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스스로 만든 규칙 때문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은 오늘 끝낸다. 거창한 목표도 아니고,
대단한 의지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의 작은 행동 하나를 오늘 안에 끝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미루는 건 결국 내 삶을 미루는 거더라고. 내가 미루면 내 인생도 같이 멈추는 거야. 그 말은 수십 년 동안 미루며 살았던 사람이 결국 깨닫게 된 아주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그의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내일이 와도 그냥 또 같은 하루가 오겠거니, 오늘이 재미없으면 내일은 더 재미없겠거니 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내일이 오면 기타 연습하는 날이고, 내일이 오면 아내랑 동네 카페 가는 날이고, 내일이 오면 친구와 통화할 시간이 기다리고 있고, 내일이 오면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긴 것입니다. 기대감은 노년 인생을 다시 굴러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정서의 활력, 몸의 활력, 관계의 활력, 이 모든 것이 기대감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기대감은 사소한 작은 행동을 꾸준히 할 때 비로소 생깁니다. 김만수 어르신은 하루하루 작은 행동을 실천하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자식은 소중히 대해주고, 아내는 챙겨주고, 회사 동료들을 배려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친절하지 않았다는 것. 초라한 옷을 입어도 괜찮다고 넘겼고, 아픈 몸을 억지로 굴려도 얻어맞은 듯 견뎠고, 사고 싶은 게 있어도 늘 자신을 마지막 순서로 밀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루틴을 시작한 이후 그는 자신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아껴본 게 도대체 몇 년 만이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길 때 인생의 방향성이 바뀝니다. 남을 위해 존재하던 삶에서 나 자신을 위한 삶으로 조용히 축이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후반전 인생은 완전히 다른 길로 흘러갑니다. 습관은 한 번에 바꾸기 어렵지만 일단 자리를 잡으면 인생을 통째로 바꿉니다. 김만수 어르신의 삶은 갑자기 화려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몸이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졌고 삶의 속도가 부드러워졌고 날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하나씩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살아가는 게 무섭지 않아요. 그 말 속에는 노년이 맞는 가장 큰 불안이 조용히 사라졌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김만수 어르신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것 같지만 사실 마지막 한 장의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60 이후 인생을 완전히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는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작은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참 좋아졌어요. 그 말에 그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좋아졌다. 무엇이 달라졌길래? 아내는 이어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당신 얼굴이 늘 무거워 보였어요. 늘 피곤하고, 늘 걱정하고,
늘 참는 얼굴이었죠. 근데 요즘은 살아있는 얼굴이에요. 당신이 살아가는 것 같아서 나도 좋아요. 그 말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이제야 알겠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나를 버리고 살았는지. 여러분, 여기서 그의 마지막 깨달음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남편 아내로, 누군가의 직장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역할 속에서 정작 나라는 사람은 한참 뒤쪽으로 밀려 있었죠. 하지만 인생 후반전에는 그 모든 역할이 벗겨집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살고, 직장은 끝이 나고, 사회적 역할도 자연스럽게 옅어집니다. 그러면 남는 건 단 하나, 나입니다. 이 순간이 오면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평생 나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만수 어르신은 이제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이제 남은 시간은 남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이 말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노년의 행복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주도성, 내가 선택하는 삶. 노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건 돈도 건강만도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하루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느냐입니다. 많은 6070대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애들도 챙겨야 하고 손주도 봐야 하고 내 욕심은 부리면 안 되지. 하지만 여러분,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챙기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도 오래도록 챙기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관계도 따뜻해지고, 말도 부드러워지고, 삶의 리듬도 잔잔하게 흐릅니다. 김만수 어르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웃고 내가 좋아하니까 아내도 행복해지고 집안 공기가 밝아진 걸 느꼈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나를 챙기는 건 가족을 챙기는 일이었구나. 여기까지 김만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따라왔다면 여러분도 이미 마음속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이제 그 변화를 실제 삶으로 가져오기 위한 마지막 3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중은 언제나 사라집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바로 한 가지를 실행해 보세요. 돈보다 중요한 것은 기억과 시간입니다. 여행, 산책, 대화, 취미, 배움. 이런 경험이 남은 인생을 지탱합니다.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도 좋고, 새 옷을 한 벌 사는 것도 좋고, 책 한 페이지를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그 작은 선택이 노년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김만수 어르신은 지금 예전보다 훨씬 덜 돈을 쓰고 예전보다 훨씬 단순하게 살지만 그는 말합니다. 이제 나는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어요. 60 이후 인생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단순해야 하고, 가장 나답게 살아야 하고, 가장 따뜻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노년의 삶이 무너지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도, 건강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멈추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생각을 멈추고, 움직임을 멈추고, 배움을 멈추고, 관계를 멈추고, 자신을 돌보는 일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오늘 딱 하나만 시작하세요. 욕심내지 않아도 됩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도 이 작은 목소리가 들리셨을 겁니다. 그래, 이제라도 내 인생 한번 살아봐야겠다. 바로 그 마음이 인생 후반전을 바꾸는 첫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직접 다시 쓰는 시간, 그 첫 페이지를 오늘 이 순간에 열어보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 하나라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60 이후의 인생은 미루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부터 살아내는 인생입니다. 지혜담이 여러분의 후반전 인생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